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페이지 22페이지. 용어의 정의 제3절. 그렇죠? 자, 제3절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그 옆에 지금 28회, 29회, 30회 이렇게 있잖아. 그죠?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용어의 정의는 제1회부터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매회 나왔습니다. 매회. 그래서 어떤 다른 책에는 매회 출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적기 귀찮으니까 매회 출제.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있죠. 작년에 32회입니까? 32회죠. 그때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용어 정의가. 다른데 이제 좀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낸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또 안 낸 것 같기도 하고. 자, 31회 때도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 이제 지문으로서 이제 한 두세 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33회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네?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몰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또 접수 인원이 많고 이러면은 시험 문제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시험 쳐봐야 알지, 그죠? 예. 그러니까 어렵다고 예상할 필요도 없고 쉽다고 예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쭉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합격하실 분들은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쭉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냐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렇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밥 먹듯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밥 매일 먹잖아. 밥을 이틀에 한 번씩 먹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밥 먹듯이 해라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했다 안 했다가 막 일주일 빠져겠다가 막 한 달 동안 안 했다가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은 계열마다 다 다르지. 다른 사람이 10시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 따라서 10시간 공부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죽습니다. 죽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돼. 그런 것들은. 근데 매일 하는 건 중요하다. 매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 정의가 거의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높습니다.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해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잖아. 그래서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옆에 정의라고 되어 있죠. 이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문 제목을 말해요. 조문 제목.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게 있어. 법 조문에 보면. 그걸 어떻게 읽는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항. 대단합니다. 공부를 별도로 안 했는데도 그렇게 대답이 잘 나오는 거죠? 예, 제가 잘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자, 1항, 2항이라고 읽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 1부터 해가지고 오른쪽에 6까지 돼 있죠. 예,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호, 그렇죠. 호라고 읽습니다. 1호, 2호, 3호. 너무 또 대답을 또 착실하게 잘하면 또 방송 분량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틀려주고 해주셔야 돼. 너무 정직하게 대답하지 말고 틀려주고 해야 제가 뭐 말을 하지.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호라고 있습니다. 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없는데 가나다라도 있지요. 가나다라 어떻게 읽습니까? 가나다라는 예? 네, 목이라고 읽어요. 목 있죠. 목. 네, 목.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좀 이제 공부를 좀 이제 민법 이런 거 다 공부하니까 어떻게 읽는지 읽는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돼. 그래야지 조금 이제 있어 보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밑줄을 긋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아무 때나 긋지 말고 끄라는 부분에 꺼야 돼요. 그게 핵심적인 단어들이니까. 자, 1호에 보면은 중개라는 게 있죠. 밑줄 긋고 네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밑줄.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되고요. 밑줄. 그 다음에 밑줄 쫙 긋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여기까지 밑줄 긋고. 자, 마지막에 알선 밑줄 긋고. 그래서 네 개의 요소로 돼 있다. 중개는. 자, 2호에 가면은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죠. 밑줄 긋고요.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이법 밑줄 긋습니다. 뭐 한 자. 자격 취득. 이렇게 자격 취득. 자, 그 다음에 3호는 중개업이네, 그죠? 중개업 밑줄 긋고 네 개의 요소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일정한 보수. 그리고 중개 밑줄 긋고 업 밑줄 긋고. 그래서 의뢰, 보수, 중개, 업. 네 개의 요소. 자, 4호는 개업 공인중개사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2번 밑줄 긋고 개설 등록 이렇게 끄면 돼요. 개설 등록. 자, 이제 오른쪽에 5호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누구냐? 쭉 긋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 가로까지 긋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동그라미 하고. 우리 시험은 가로에 있는 내용까지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무슨 일을 하는가? 중개업무 수행 밑줄 긋고요. 중개업무 수행. 그리고 옆에 중개업무 보조. 이렇게 끄시면 돼. 자, 이제 마지막 6호 중개 보조원이네, 그죠? 누굽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긋고 개업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밑줄. 자, 무슨 일을 하는가? 대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밑줄 긋습니다. 현장 안내 일반 사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자, 요런 업무를 무슨 업무? 예, 단순한 업무.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보면 단순한 업무 보조라고 되어 있죠. 그냥 업무 보조가 아니고 단순 업무 보조라는 것이 중개 보조원. 자, 이 6개의 용어를 한번 봤는데 이제 한번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정확하게 처음부터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이 용어 정의는 아주 객관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막 감정을 놓고 이렇게 풀면 안 돼, 문제. 근데 희한하게 문제를 풀면은 꼭 감정이 막 들어가요. 시험장에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도 자꾸 감정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호르몬이 막 나와. 내가 분비하고 싶어서 분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냥 이상한 호르몬이. 우리 집에도 이상한 호르몬 분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죠. 네. 이상한 호르몬이 막 나와. 머리에는 시외버스 냄새 나고 막.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남학생은 더 심하겠죠. 아무래도 여학생은 좀 덜하지.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낫는 편이더라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엉망진창인데 보니까 진창이고 막 아빠하고도 막 아빠 오면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막.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친구는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이더라 보는지. 어릴 때 좀 친하게 지냈거든 제가. 저게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은 있어요. 둘째 딸은 태권 소녀라고 있어요. 태권 소녀라고 태권 소녀로 키울 거라고. 국방색 띠예요. 국방색. 작년에 하얀색 띠였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딱딱딱 해가지고 국방색까지 왔어요. 태권 소녀로 키울 예정이고 호르몬 나오기 전에 한 4, 5년 있다가 나오겠지 뭐. 자, 6개의 용어가 있는데 순서대로 불러보세요. 첫 번째가 중개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 계속 이제 말을 하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요. 세 번째는 중개업이에요. 네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 다섯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마지막 여섯 번째는 누굽니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개보조원. 자, 6명 중에서, 6개 중에서, 우리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있어, 사람이. 사람 몇 사람입니까?
네 사람이죠? 사람 네 사람이에요. 자, 누굽니까? 첫 번째, 중개는 아니죠. 공인중개사는 사람이죠. 중개업은 사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람, 소득공인중개사 사람, 중개보조원 사람. 이 네 사람 중에서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네,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어릴 때 모습이에요.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 자격을 취득한 상태가 공인중개사고,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한 상태가 개업이야. 그러니까 등록한 상태에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대기예요. 등록부터 해가지고 자, 사무소 이제 운영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일대기를 다룬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공이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영화라고 봤을 때 엑스트라겠죠. 엑스트라, 뭐 조연 역할인데, 이제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취직을 한 거고, 이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자, 6개의 용어 순서대로 완벽하게 일단 기억을 하시는데, 첫 번째 중개부터 한번 볼게요. 중개라는 거는 뭐냐면, 중개는 4개의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중개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나와야 돼요. 중개 대상물. 이게 중개 대상물이라 불러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 물건에 대해서 누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거래 당사자가 나옵니까? 네, 거래 당사자, 쌍방 당사자 간에 매매. 여러분들 매매라고 하면 뭡니까? 매매는 간단하게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팔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사고 판다. 그다음 교환은 뭐예요? 서로 바꾼다. 그다음 임대차는 뭡니까?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3가지가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법에.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권리 있습니다. 권리의 득실 변경, 발생 변경, 소멸 말이에요.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알선한다고, 알선. 이게 4개의 요소로 딱 돼 있어요. 이 중개라는 이제 용어 정의가. 이 4개의 요소가 다 결합이 되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개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개는 알선이에요. 중개는 알선이에요. 중개는 알선이죠. 알선은 다른 말로 소개시켜주는 거지. 주선이죠. 흥정 붙이는 거예요. 교섭해주고 조정해줍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선이란 말이 소개, 주선, 흥정, 교섭, 조정. 같은 말이죠. 요거. 자, 그럼 뭐에 대해서 알선하는가? 뭐에 대해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은 우리 법 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법 제 몇 조?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1조가 뭡니까? 1조가 목적이에요. 재정 목적 했잖아. 1조가 목적이었죠. 2조는 용어정의예요. 3조는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러면 1조가 뭐니, 2조가 뭐니, 3조가 뭐니,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오고. 자, 알아둬야 되는 조문 있어요. 알아줘야 되는 거. 그건 이제 그때 얘기합니다. 1조, 2조, 3조 이거 일단은 하다 보면 저절로 아는 것들도 있고, 일단은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개대상물이. 그럼 3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중개대상물이 첫 번째가 토지예요. 토지. 첫 번째 토지가 중개대상물이죠. 두 번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 나무를 뭐라 불러? 수목이라고 그래요. 수목. 근데 그 나무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한 거지. 쉽게 말하면 등기한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나무에다가 등기를 했으면 그걸 뭐라 부르냐면 임목이라 불러요. 그럼 나무에다 등기하면 그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안 한 그냥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거지. 토지가 팔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나무는.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이라고 있어요. 광산에 관련해가지고
광업권이나 강물, 채굴, 각종 설비나 이에 부속하는 부속사업 설비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기업용 재산으로 만들었어. 재산의 단체잖아요. 재단이. 그거 왜 만들었을까? 저당권 설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돈을 빌리려고 만든 거예요. 재단은요. 돈을 저당권 설정,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업재단인 걸 만들었는데 이 광업재단이 중개대상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마찬가지예요. 공장재단이라면 공장에 있는 공장 부지부터 공장 건물, 기계, 부품, 레일, 뭐 전봇대, 전선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기업용 재산 만든 거지. 뭐 하려고? 저당권 설정하려고요. 돈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강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지. 이 5가지예요. 그럼 기억해야 되겠네, 이 5가지를. 그럼 이 5가지 이외의 물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알선을 했다. 그러면 이 법상에 중개를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왜? 토건 입건공이 아니니까. 이게 5가지 물건이 아니니까. 반드시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암기해야 되겠네. 방금 얘기했죠? 앞머리 따니까 토건, 입간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행정처분이나 벌칙 같은 거 이런 거 암기해 줘야 되거든. 행정처분 같은 거 벌칙 뭐 잘못했을 때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처분 취소 정지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벌금이나 징역 같은 거 있죠. 과태료 같은 거 이런 거 암기해야 돼요. 이런 거 암기 안 하면 점수가 80점이 나오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암기법이 다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공개를 다 할 거죠. 암기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암기법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면 되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다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다 공부를 하고 그죠? 암기법을 통해서 그 내용만 암기법만 붙여주면 돼. 그러면 이제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암기법은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암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를 따는 게 하나씩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공부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해주셔야 입에 붙어야 돼요. 토건입간공, 토건입간공. 붙으면 이제 저절로 애워집니다. 그래서 암기법이 토건, 입간공 이렇게 해서 법정 중개대상물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이다 보시면 돼.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에 중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는 거래의 쌍방 당사자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매매 같으면은 이제 쌍방 당사자가 누가 있습니까? 매매는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죠. 그다음 매수인이 있습니까? 예, 사는 사람. 그다음에 임대차 같으면은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임차인 이런 사람이 있죠. 자, 요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매도인하고 임대인 요 2사람 파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어떻게 하는 의뢰인입니까? 그래서 넘겨주는 거죠. 이전 의뢰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 이전하는 거예요. 이 2사람 가르쳐가지고 권리 이전 의뢰인. 그러면 요 2사람, 매수인이랑 임차인 요 2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거죠. 권리를 어떻게 하는 의뢰인? 취득이라 합니다. 권리 취득 의뢰인이라 불러요. 권리 취득이죠. 이전 반대 취득이라 보시면 돼요. 취득.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매매 임대차 말고도 우리가 전세라고 돼 있잖아요. 전세권. 자, 전세권에서는 2사람이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네, 전세권자랑 전세권 설정자가 나오죠. 전세권자는 누굽니까? 자, 전세권자는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살러 들어가는 사람이고 설정자는 누굽니까? 집주인 되겠습니까? 집주인, 소유자 뭐 되겠죠. 자, 저당권 같은 경우에도 저당권도 자, 2사람이 나오죠. 자,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빌린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은행이 누굽니까? 은행이 누구예요? 자 하지 말고 자, 은행은 네, 저당권자죠. 나는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시험 문제 풀 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항상 좀 처음부터 정확하게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매매교환 임대차 요거 볼게요.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돼 있죠.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 네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이걸 법률행위라 불러요. 우리 민법 공부하면 좀 다 알게 되죠.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두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계약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계약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계약도.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틀렸죠? 왜 틀린 겁니까? 그렇죠. 그 밖의 권리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만 명시가 돼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정확하게 중개라는 용어를 다 물어봤을 때는 그 밖의 권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옳은 지문이라고 하면 이거 세 개만 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다른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중개한 것이 아니다. 이래 되는 거지. 그게 만약 옳은 지문이라면 역으로 봤을 때. 자, 그랬을 때 매매 교환은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됩니까? 매매 교환으로서는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고 임대차는요. 임차권이 되겠죠. 임차권에 관한 권리, 그 밖의 권리, 요거는 이제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용익물권이 있단 말이죠. 용익물권 세 가지는 뭡니까? 네,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담보물권도 있죠. 담보물권은 뭡니까? 자,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 네, 저당권, 질권도 있지만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네, 몰라도 되고 유치권이나 저당권, 요거 이제 담보물권이고 채권이 있어요. 채권으로서 가등기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거의 동일하게 취급이 돼요. 네, 가등기 담보권, 그 다음에 판매권에서 등기가 된 판매권이죠. 판매권 행사가 아닌 등기가 된 판매권의 이전 같은 걸 얘기합니다. 판매권 이전, 등기된 판매권에 관한 이런 권리가 대표적이다. 물권, 채권. 자, 그래서 이 정도 중개라는 용어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예요. 공인중개사. 자, 이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까? 예, 자격 취득한 자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걸로 딱 끝나야 되죠? 여기 뒤에 뭐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로 끝나야 되고, 만약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뭐 거실에 게시한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막 감정 넣고 풀으면 거실에 게시했으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고 거실에 게시한 거 내 마음이니까는 뭐 공인중개사가 맞지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라 하면 딱 물어봤을 때는 자격 취득한 자로 딱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든가 안 하든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른 일을 해도 관계없어요. 일단 자격을 취득한 상태면 다 뭡니까? 공인중개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같은 말이고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저 법이 있죠. 이 법이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지 뭐. 저 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 취득한 자는 이 법상의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 법이 뭡니까? 외국법이라 나왔어요.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이 법상의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일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은 잘 모르겠죠? 지금 느낌 잘 안 오죠? 예, 한 4개월, 5개월쯤 되면 느낌 옵니다, 이제. 아,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아주 독한 사람이라는 거지. 보통 내기 아니에요. 보통 해가지고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 한 5월달, 4월달 되면 옵니다.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막 소장님들 있잖아. 자격 취득하고 있는 소장님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독하게. 1년 동안 바짝. 그죠? 1년 동안 바짝 했던지 2년 동안 바짝 했던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짝 했다는 얘기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독하게. 공인중개사. 저는 공인중개사예요. 저는. 독한 사람인 거죠. 독하다는 얘기죠.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딱 보니까 독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독하게 하셔야 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독하게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독한 거는 매일매일 하는 게 독한 거예요. 독을 품고 하는 게 아니고 독이 어디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매일 듣고 꾸준하게 복습하고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독한 사람이에요. 그 서울대 간 사람이 이래 막 자기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 우리 와이프는 한 그걸 들어요. 왜 듣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나온 사람 막 강의하는 게 있잖아. 강의 그 막 이렇게 지자랑하는 거. 그거 막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랬냐면 옛날에 많이 놀았대요. 그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놀았대. 그 막 공부도 뭐 많이 안 했고 놀았는데 한 고3인가 언제부턴가 하여튼 매일 하나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잠을 많이 잤대요. 잠을 뭐 10시부터 자가지고 뭐 6시에 일어나고 잠 충분히 잤는데 매일 했대요. 매일 꾸준하게.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도 이제 걸르지 않고 그냥 매일 쉽지 않습니다. 그거 매일 꾸준하게 하시면 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올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은 일단은 시험 당일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날. 시험 당일날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는 학원에서 시험 당일날 이때 가다반을 좀 나눠줍니다. 가다반을 이렇게 1차 가다반 시험 치고 나오면 보통 이제 1차 가다반 나눠주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다 이제 막 뜨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종이로 해가지고 막 나눠주겠어요. 한 1년, 2년 전만 해도. 나눠주면 거기서 바로 매기는 사람이 있어. 펼쳐가지고 시험지를. 어떤 사람이에요? 매기는 사람은. 합격이란 얘기지. 자신 있다. 근데 그 가다반을 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넣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포시 접어가지고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고 싹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를 드리번 거리면서 누가 따라오나 보고 집에 살 가가지고 띠리리 누르고 문을 현관문을 열고 어디 들어갑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요. 거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방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확실히 체크하고 시험지를 열어가지고 조용히 매깁니다. 천천히. 그것도 아주 천천히. 공부하면서 매겨요. 막.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전화 옵니다. 합격됐다고 이렇게 전화 오죠. 전화 옵니다. 근데 학원에서 궁금해가지고 좀 물어볼 수도 있잖아.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명단이 있으니까. 전화기 딱 해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전화기를 절대 끄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 학원에 합격이라고 전화를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화기를 끄지 말고 아시겠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일단은 우리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죠. 우리 과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중개업이래.
자, 세 번째 중개합은요,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나온 적도 있고. 용어정의 전체 같이 나온 게 아니라 단독으로 하나. 중개업과 중개행위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은 중개업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의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업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네 가지가.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뢰, 보수, 중개업이에요. 의뢰, 보수, 중개업 이 네 가지가 다 결합이 됐을 때 이 법상에 중개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따져보세요. 다른 사람. 누가 옵니까? 다른 사람. 팔아주세요 하고 누가 옵니까? 그냥 매도인이 오죠. 그 팔아주세요 하고 매도인이 오는데 그 사람은 보통 소유자예요. 그 집 소유자, 집주인이잖아. 소유자가 팔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소유자가 온다. 그리고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대리인이 와요. 그리고 일정한 일에 위임받은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해. 그래서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 이 세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팔아주세요 하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하겠어? 소장님이 알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아주세요가 청약이고 알겠습니다가 승낙이에요. 자, 이런 의사표시의 합치.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자,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이 네 글자로 그렇죠. 중개계약이에요.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개계약이라는 게 체결돼야 돼요. 이 중개계약이 쌍방 의뢰일 수도 있고 일방 의뢰일 수도 있어요. 매도인, 매수인 둘 다한테 의뢰받으면 이게 이제 양타가 되는 거지. 그죠? 양타. 두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보수를.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쌍방 의뢰고요. 네, 일방 의뢰는 한 사람한테 받는 거지. 그래서 쌍방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 의뢰도 포함된다는 판례. 이렇게 알아두시고 중개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계약이. 팔아주세요. 해야지 팔아주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뭐 다른 사람 물건 팔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일단 중개계약이 체결된다. 중개계약은 다시 한 번 더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개업공인중개사랑 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랑 의뢰인 간 체결되는 게 중개계약이다. 중개계약은 그러면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모릅니까? 자,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겠죠? 계약이잖아. 일단 법률행위 계약이에요. 누구하고 체결되는? 개업공인중개사랑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법률행위예요. 계약이잖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행위는 뭐냐? 그럼 사실행위는 무슨 행위가 사실행위냐면 저 앞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중개행위 있죠. 그게 사실행위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매매계약이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적인 독자적인 행위예요. 기업이 행하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법률행위죠. 매매계약이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행위, 중개행위가 사실행위지. 독자적인 행위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중개행위는. 또 막 사자, 심부름권, 사자로서 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독자적인 행위다. 그게 중개행위고 그게 사실행위입니다. 그런데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라는 거. 그러면 중개계약 말고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거래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계약.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돼요? 의뢰인하고 의뢰인이에요. 이전 의뢰인이랑 취득 의뢰인이랑. 그게 거래계약이에요. 그 거래계약이 대표적인 게 매매잖아요. 매매계약은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러니까 거래계약은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거래계약과 중개계약 요거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네,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된다는 소리예요.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해 줘도 됩니까?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해 줘도 됩니다.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뭐 보수 안 받고 해줄 수 있잖아. 그죠? 아는 사람한테. 그렇다고 뭐 보수 안 받았다고 법에 어긋나면 뭐 어떡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보수를 안 받고 중개를 해줄 수 있어. 근데 보수를 안 받았으면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중개한 건 맞아. 근데 보수 안 받았으면 중개업을 한 건 아닙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받기로 약속만 했다. 요구만 했다. 약속만 했다. 요구하는데 그쳤다. 중개업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판례예요. 약속만 했다. 요구만 했다. 이거 안 받은 거죠. 보수를. 그러면 중개업 한 게 아니라고. 판례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중개는 저기서 정의한 중개에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넘어와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된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돼. 알선하는 것을 뭘로? 업으로 행하는 것 해야지 중개업이 맞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면 지문 자체가 지금 3줄 4줄 돼버렸잖아 지금. 쭉쭉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뭘 물어본지 모르고 자,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야 중개업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눈에 잘 안 보여. 시험장에서는요. 실제 기출 지문인데 이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일단 이론이 정도 60% 70% 이론이 좀 돼야 돼요. 이론도 안 되는데 막 뭐 문제 풀 거라고 막 달라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론이 60%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되고 난 다음에 문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제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왔던 문제입니까? 나왔던 문제죠. 출제위원도 그 나왔던 문제를 보고 또 문제를 출제하겠습니까? 그렇죠. 겹치지 않게. 그렇죠? 예. 작년에 나왔던 거 좀 안 내고 그 재작년에 나왔던 거 위주로 또 내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안 나왔던 것도 내고 겹치지 않게 해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과거 최소 뭐 5년, 6년, 한 7년 정도까지의 기출 문제는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출 문제는 한 번, 두 번 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대여섯 번 푸는데 풀 때마다 좀 틀립니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한 번 풀었죠. 그때 푼 거랑 공부가 좀 더 됐을 때 또 똑같은 문제를 푼 거랑 또 더 됐을 때 푼 거랑 이렇게 그 문제를 봤을 때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게 틀립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게 틀려요. 제가 기출 문제를 풀 때 저도 맨날 새로워요. 기출 문제 풀 때. 새로운데 지문도 다 새로운데 기출 문제를 딱 풀 때 제가 보는 거랑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 공부가 좀 됐을 때 보는 거랑 가지고 오는 게 틀립니다. 제가 아는 거랑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대여섯 번을 이렇게 막 보는데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또 달라지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출 문제 같이 풀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판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중개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전세권 설정에 관한 중개가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이라고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 두 가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든 중개한 것이다. 그래서 중개업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이 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업은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가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영리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 이제 업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업이 되는데 업에 관한 판례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연한 기회입니다. 자, 우연한 기회
단 1회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해줬다. 그러면 중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계속 반복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그런데 간판 내건 상태란 말이 나옵니다.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단 한 번 중개를 해줬다. 그럼 중개업 한 겁니까? 예, 한 겁니다. 간판을 내걸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겠다는 얘기지. 그런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단 1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중개를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판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다른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무등록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다시. 웬만하면 다시 안 합니다. 웬만하면 다른 학원에서는 절대 다시 안 해요. 우리 울산 계림법학원 아주 원장님이 아주 성실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해드리는 거지.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다른 학원 절대 안 합니다. 다시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무등록이에요. 등록 안 했죠. 일반인이었어요. 일반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래 나오면 억스. 억스가 뭐야? 억스가. 정답은 XX는 뭐예요? 정답은 해당한다. O입니다. 해당하는 거지.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죠. 그럼 무등록이지. 등록 안 했죠. 무등록인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 법상의 중개업은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고 누가 하더라도 의뢰, 보수, 중개업이 들어가면 중개업 한 것이에요. 중개업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했으니까는 무등록 중개업이 된 거예요.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중개업이 한 거지. 근데 무등록이잖아.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된 거지. 처벌받습니다. 3년 동안 콩박이에요. 3년 동안 무등록.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이. 그거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 계약은 유효합니다. 사업상의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등록은 이제 보수를 못 받는 거지. 일단 처벌받고. 자,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에 끼칠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감정을 넣어서 풀면 등록을 안 했으니까는 중개업한 것이 아니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뢰 보수 중개업을 하게 되면 중개업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푸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누굽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되겠습니까? 예,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한 자? 자,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설 등록한 자로 끝나야 돼. 시험 지문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 하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감정을 넣어서 생각하면 또 개설 등록을 하고 지금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맞잖아. 이게 되잖아요. 그래 풀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막 풀려고 해요. 내 의지가 아니지, 그거는.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가지고 시험장에서 나오면 이제 그 호르몬이 사라지거든. 그럼 정상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보면 미쳤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시험장에서는 안 보인다니까 이게 막 다른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칩니까? 모의고사 칩니다. 3월달부터 아마 칠 거예요. 여기서 학원에서 그 모의고사 학원에 쳐야 돼. 학원에서 시간 딱 재가지고 그 느낌 그대로 그 시험 그대로 그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아, 나 뭐 집에서 풀지 안 됩니다. 집에 전화 오고 막 전화 받고 시간 다 빼고 막 10분 전화 받았는데 20분 포함시키고 막 지 맘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공부가 좀 다 되면 시험 칠 거야. 시험 못 칩니다. 그래가지고는 공부는 다 되는 거 없어. 그냥 어느 정도 되면 시험 치고 그 시험지 모의고사 그 시험지를 이제 풀고 공부하고 틀린 거 공부하고 그리고 오답 노트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오답 노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게 돼 있어요. 이 수정이 잘 안 됩니다. 한번 틀린 거는 처음부터. 오답 노트. 근데 3월달에 시험 치는 거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 필요 없어. 왜? 다 그 시험지가 오답 노트예요. 그 시험지 자체가 오답 노트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모의고사를 접수를 반드시 하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접수를 해고 일단 시험지를 확보하고 시험지를 확보해 놓고 일단 민법만 좀 공부했으면 민법만 치세요. 개론만 치든지. 네? 2차 하시는 분들은 2차만 치고 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응시하는 그런 걸 계속 매달 하셔야 돼. 그래야지 자기의 어떤 성적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개설 등록 한자로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종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쉽게 얘기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종별입니다. 개업의 종별인데 종별은 우리 법에서 규정한 종별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크게 자연인과 뭐로 나뉜다고 했어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인간은 크게 자연인과 법인이에요. 자연인과 도시인이 아니에요. 어떤 학원에서는 막 도시인이라 나눈다고. 나름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판단한 거지. 자연인은 자연에 살고, 도시인은 도시에 살고. 그런데 우리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인간은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자연인은 여러분처럼 육체가 있어요. 법인은 육체가 없다는 얘기지. 임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법인은. 자, 여러분들이 자연인이고 자격을 취득할 거 아니야.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됐죠. 그런 다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 부르느냐 이 말이죠. 자격을 취득했잖아. 공인중개사 맞지요?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공인중개사인 개업이 되는 거지. 왜?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자연인은 자연인이에요.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하진 않았어요. 근데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자, 한 것으로 보는 자, 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확한 명칭이 법 제7638호 부칙제 6조 2항.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법 제7638호 부칙제 6조 2항 등기사무소 개설한 것을 보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거를 부칙제 6조 2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편의상 부칙이라고 불러요. 부칙. 그러니까 부칙은 일단 육체가 있는 자연인인데 자격증은 없잖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과거의 중개인이에요. 복덕방이지. 소개영업법부터 해가지고 쭉 중개 해오던 사람. 시험 치기 전부터 쭉 해오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계속 중개할 수 있게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은 점점 줄어들죠. 없어지잖아. 새로 생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네, 부칙상의 개업이다. 부칙상의 개업. 부칙상의 개업이다. 자격증 없습니다. 자격증 없어. 자연인데 자격증 없어요. 자, 이제 누구냐면은 세 번째 법인. 자, 법인은 법인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법인이 인간이 아닙니까? 자, 아까 인간은 크게 뭐로 나뉜다 했어요? 자연인과 법인은 나뉜다며. 그럼 법인이 인간이 아니면 뭐예요? 동물입니까? 법인은 동물? 생물입니까?
생물이네. 법은 뭐라고? 법인은 인간입니다. 인간이었는데 육체가 없다는 얘기지. 여러분처럼 육체가 없어. 그냥 임의로 만든 인간. 자, 법인을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식회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제일 잘 알잖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주식회사를. 회사를 설립을 하지. 그 법인의 어떤 설립 기준에 맞춰가지고, 주식회사의 설립 기준에 맞춰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에 또 맞춰가지고 등록을 한 거야.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 개업을 뭐라 불러? 법인인 개업이에요. 법인인 개업이지. 법인인 개업이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법에서 이제 만든 법인이라 해가지고 중개법인 이래 불러요. 보통 중개법인. 근데 중개법인 말고 다른 법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다른 법인을 특수법인 이래 불러요. 이 특수법인을 좀 길게 얘기하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우리 법이 아니에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걸 네 글자로 특수법인. 대표적으로 농협이에요. 지역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종류만 종류만 좀 알아두면 돼. 종류만. 이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어. 이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다.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수법인. 우리는 중개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업의 종별에 따라서 업무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 종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지역적 범위도 조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누굽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네. 소속 공인중개사는 좀 길죠. 개업공인중개사 소장님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어떻게 돼 있어요? 소속이 돼 있습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개업에 소속된 직원인데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여기에 이제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때 말하는 법인은 법인인 개업을 말해요. 법인인 개업 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이죠. 자, 법인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가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원진들이 있어요. 임원 사원. 임원진들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임원진들은 간부급이에요. 이사 감사잖아. 회장, 이사 감사, 우리 임원진들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이런 평사원 말고 직원 평사원 말고 임원 감사, 임원 사원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뭘로 보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보는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다 맞게 해놓고 여기 포함을 갖다 뭐로 바꾼다? 제외로 바꾸는 게 이게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니까 가로까지 잘 보셔야 돼요.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런 거 다 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낸다면은 법인의 임원 사원 인자 포함 이래 나오면요. 법인의 임원 사원 인자 포함 틀렸죠? 포함만 딱 보고 또 막 맞다 생각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 법인의 임원 사원 인자 하면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격증이 있는 임원 사원만 포함되니까. 인자 하면은 없는 임원 사원도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 다 소속이다 아니지요? 자격증이 있는 임원 사원만 소속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마늘이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하면 틀린 겁니다.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만을 말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여기 플러스 무슨 일을 합니까? 중개 업무.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업무 보조 이렇게. 개업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누구? 여섯 번째가 중개 보조원. 자, 중개 보조원은 누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예요. 그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수업에 최대한 외우려고 하셔야 돼. 이거를 외우고
안 보고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에 가서 뭐 애우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집에 가서 하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네. 자격증 없으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은 돼 있어요. 직원입니까? 예. 자, 대표적으로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무슨 일을 합니까? 현장 안내를 해요. 그리고 일반 서무를 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명시되어 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네. 이런 업무를 무슨 업무라고 그래요? 단순 업무라고 그래요. 단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예요. 그냥 업무 보조 아니고 단순 업무 보조예요. 시험 문제는 뭐 다 바꿉니다. 기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하면 틀렸잖아. 틀렸죠? 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서 기업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계약서 작성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현장 안내 일반 사무라고 했지요. 아파트 현장까지 의뢰인이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현장까지 아파트까지 모시고 가죠. 주차를 하고 아파트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아파트 올라가도 되죠. 아파트 왜 엘리베이터도 못 탑니까? 뭐 자격증 없다고 뭐 엘리베이터 못 타니 가만히 있어 거기.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뭐 물을 틀면 된다 안 된다? 물을 틀어도 됩니다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지금 막 물을 틀어도 되겠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지금 물 틀어도 됩니다. 요새 막 코로나 손도 씻어야 되고 물을 틀어도 된다. 자, 불을 형광등을 막 껐다 켰다가 하면 된다 안 된다? 되죠. 뭐 형광등도 못 켭니까, 그죠? 예. 대신에 뭘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무슨 말을? 물이 뭐 수압이 약하네 그러면서 전기불이 뭐 형광등이 3개 나갔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뭘 한 겁니까?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을 한 거예요. 조사 확인 활동을. 그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근데 나는 뭐 중개보조로서 이미 다 해왔는데 하면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자기의 실무 경력을 막 살려가지고 문제 풀면은 다 틀립니다, 그냥.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까지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해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요. 자, 하여튼 6가지 용어. 여기 보통 한 문제가 출제 같아요. 많게는 2문제까지 낼 수도 있으니까 이 용어 정의가 명확하게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딱 푸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감정을 넣고 풀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많이 다 한 거예요. 판례까지 뭐 문제 기출 문제까지 다 거의 얘기했으니까 밑줄 한번 꺼볼게요. 23페이지 다시 한 번 더. 밑줄 끊는 거는 이거는 복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복습이니까 최대한 애웁니다. 중개가 나와 있는데 중개는 다시 한 번 더 4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 해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되겠습니까? 밑줄. 일단 중개대상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거래당사자 밑줄 끊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요걸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알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가로 1번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 어떻게 암기했죠? 토건, 입광공 이렇게 암기합니다. 5가지 물건에 대해서만 알선했을 때 이 법상에 중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양가로 2번에 거래당사자 나왔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거래당사자의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 매수인, 교환 당사자 이렇게 돼 있네.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 그래서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 그 다음 그 밖에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 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네.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거 있죠.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거. 자, 알선이라고 하면 두 번째 줄이네. 두 번째 줄. 거래계약 체결되도록 도와주고 흥정.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고 흥정 붙인다. 주선한다. 소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보세요. 2번 중개행위의 성격. 아까 잠시 말씀드렸어.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행위잖아요. 이거는 독자적인 행위입니다. 밑줄 거 보세요. 독자적인 행위, 사자로서의 행위, 대리인으로서의 행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켜서 하는 행위 아니고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여 거래가 성립하도록 해주기 위한 개업의 독자적인 행위 활동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사실행위죠. 첫 번째 줄에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 매매 계약 체계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했지요.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행이다 보시면 되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중개의 종류는 지금 볼 필요 없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6페이지 보면은 4번에 밑에 보면 4번에 중개 대상 권리 대상 되지 않는 권리 요거는 중개 대상물 하고 나서 밑줄 긋겠습니다. 요거는 중개 대상 권리 하고 나서 밑줄 끄면 더 편하니까 그때 끄도록 하고 넘어가서 어딜 껐냐면 28페이지에 중개업이 먼저 나왔네 그죠? 중개업이 나온 거죠? 중개업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긋고요. 일정한 보수 밑줄 긋고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 업으로 하는 거. 그래서 성립 요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누가 나옵니까? 의뢰인.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자가 되겠고 그 대리인도 있고 수임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중개계약 체결 나오죠. 요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의뢰라 이 말이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일방 의뢰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 돼 있죠. 첫 번째 줄 끝에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 중개를 한 것에 중개는 한 것에 해당되어도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해주면 되는데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오른쪽에 판례가 하나 있네. 첫 번째 줄 끝에요.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 어떻게 된다고? 그 밑에 줄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지. 양가로 3번 중개를 업으로 행할 것. 자, 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동그라미 기억 두 번째 줄에 있죠. 동그라미 기억.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해서 니은 계속 반복적으로 디귿 영리 목적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두 번째 줄에요. 우연히 1회 중개업 한 경우에 중개를 한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판례가 쭉 나오는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2번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밑으로 다시 꺼볼게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우연한 기회니까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2번 중개업에 해당 여부 해서 다시 한 번 더 양가로 1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 행위를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되겠죠? 자, 거기에 불법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후에 첫 번째 한 중개행위 이래 나왔네, 그죠? 그러면 계속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중개사무 설치한 것은 간판을 걸었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밑에도 그 옆에 보면은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그 밑에 무등록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처벌된다 이 말이겠네, 그죠? 중개업에 해당이 되고 무등록은 처벌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세요. 아파트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했다. 토지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했다. 토건 입건공을 다 할 필요 없고 나는 상가 전문이니까 상가만 하겠다. 난 아파트 전문 아파트만 되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중개를 한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가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30페이지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밑줄 긋고요.
개설 등록한 자. 그래서 그 종별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업 누굽니까?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렇죠. 뭐 상급상 회사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등록을 했다 이래 보시면 돼.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등록했다.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은 여러분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연인으로서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했다. 부칙 아시죠? 자연인인데 자격증 없는데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과거에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인. 그리고 기억 보세요. 기억의 첫 번째 줄. 부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니까 중개업 영위하는 자. 그러니까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정도 보고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독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 자, 그래서 자격 취득해가 첫 번째 구별 개념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격 취득한 상태로 있으면 그냥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자, 중개업에 종사 안 하고 그냥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동그라미 2번 자격을 가지고 그 밑에 개설 등록을 했다면 개업이 되겠고 동그라미 3번 자격을 가지고 취직을 했다면 소속이 되겠다. 이거 이해되겠죠? 네. 자, 밑에 구체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개업무 수행, 업무 보조하는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이 누구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맞죠? 공인중 아닌 자로서 밑줄 개업에 소속되어 무슨 일을 합니까?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외워야 돼.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대표적인 업무 두 가지. 이것 말고도 다른 다순 업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입니다. 그냥 업무 보조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요 6가지의 용어를 반드시 조금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고 조문을 읽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34페이지에 중개대상 물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